어, 지금 화면 잘 보이시고 잘 들리시죠?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공유드릴 논문은 이제 Improving Zero-Shot Generalization and Robustness of Multimodal Models라는 논문으로 구글 리서치에서 CFR 2023에 발표한 논문이고요. 그 클립 어,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가지고 그 딱히 학습이나 뭐 그런 거 네. 학습이나 뭐 추가적인 트레이닝 없이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높이는 그런 연구를 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은 클립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미지넷에 했을 때 탑 5 성능은 89.4% 정도가 나오는데 반해서 탑1 어큐러시는 64.2 정도로 되게 낮은 성능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탑 5는 잘 맞추는데 왜 탑 1은 이렇게 낮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논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월드넷 하이어라키라는 걸 사용해서 그 제로샷 프롬프트 튜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탑 5는 성능이 되게 좋은데 탑 1은 안 좋은 이유를 그, 어, 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요. 그 예시 중 하나가 이제 몇 가지 틀린 예시를 제기하면서 그첫 번째로는 이 클래스 네임이 너무 스페시픽 해가지고 이걸 맞추기 힘들다라는 예시를 제공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이미지는 터스커란 이미지인데 그게 너무 스페시픽 해가지고 이 클립 인코더는 얘를 아시안 엘레펀트 이런 식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어,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 96%의 이미지가 네, 이 터스커의 96% 이미지가 잘못 클래시파이 된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요. 또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 이 열기구의 이미지인데 이거의 라벨 같은 경우에 본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제너럴한 클래스 네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 클래시파이 되고, 그리고 이런 클래스 네임 같은 경우에 좀 더 스페시픽한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또 세 번째 예시 같은 경우도 스크류가 원래 라벨 이름인데 이것도 너무 제너럴 해가지고 그래서 잘못 클래시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 네임 자체가 너무 제너럴 하거나 너무 스페시픽하거나 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월드넷 하이어라키라는 걸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월드넷 하이어라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이 단어의 의미에 해당하는 페어런츠랑 그리고 차일드가 존재하는 그런 하이어라키를 그냥 미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뭐 이제 스트로베리 같은 경우에 그 페어런츠로 베리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베리 같은 경우에 그 이디블 프루츠 그리고 프루더스 푸드 이런 식으로 그 음, 단어끼리 서로 페어런츠 아니면 차일드 같은 관계를 서로 갖고 있는 걸 이제 사람이 미리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를 월드넷 하이어라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드넷 하이어라키를 사용해서 이 저자들은 클래스 네임을 바꾸는 식으로 프롬프트 튜닝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메소드를 보면 되게 간단한데 우선 두 단계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네, 클립 인코더를 사용해서 이 클래스가 아, 그 어, 네, 클립 인코더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전에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어, 언설턴티를 측정하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래서 어떤 한 이미지랑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아, 어떤 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얼마나 그 컨피던스를 갖고 있냐. 그래서 얘가 높은 컨피던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그 예측대로 그대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낮은 컨피던스를 갖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서 아까 말했던 월드넷 하이어키를 사용해서 그 클래스 네임에다가 오그멘테이션을 해주고 그리고 오그멘테이션 된 그런 클래스 라벨을 사용해가지고 텍스트 인코더와 그리고 이미지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최종적인 디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 메소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이 uncertainty estimator, 그러니까 컨피던스를 측정하는 단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그 되게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서 컨피던스를 측정합니다. 우선 그 가장 나이브한 방법으로 이제 클립 인코더가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이미지 인코더랑 텍스트 인코더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측정해가지고 가장 높은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가진 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라벨로 사용하는데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되게 별로인 컨피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새로운 컨피던스는 이 음, 네,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선 여기 왼쪽 식을 사용해서 컨피던스를 측정하고 이 식을 자세히 보면은 이 텍스트 프롬프트 T 셋에 대해서 어, 이게 어, 네, 라지 T가 그 텍스트 프롬프트 오그멘테이션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고 스몰 T가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 오그멘테이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들어온 음, 네, 들어온 이미지 X에다가 그 텍스트에다가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서로 그 예측값이 서로 같으면은, 그러면, 네, 1을 출력하고, 그리고 서로 예측값이 다르면, 그러면 0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인데, 이 값들을 평균 내가지고 얘네 컨피던스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서로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얘네가 컨피던스가 높은 값이고, 그리고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그 만약에 예측값이 달라진다면, 얘네는 되게 컨피던스가 낮은 값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식이라고 보면, 그래서 왼쪽 식은 텍스트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예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식은 이제 이미지의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예시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예측값이 달라지면 컨피던스가 낮은 그런 값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값이 예측값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런 컨피던스가 높은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문에서 T는 총 80가지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텍스트에는 80가지 오그멘테이션 그리고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엔 총 4개의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해서 이런 컨피던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거 중간에 잘려서 못 들었는데, 네네. 텍스트에 대한 어그멘테이션 어떻게 적용했다는 건가요? 네.
이게 클립 인코더 사용할 때, 어, 사용한 그 80가지 정도의 오그멘테이션이 있다고 해요. 그 프롬프트 오그멘테이션으로. 그래서 원래, 어,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뭐, 예를 들면, 도구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려고 한다면, 뭐, 포토부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구를 그 특정 자리에 넣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포토부터가 아니라, 다른 어떤 프롬프트를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 페이지 한번 가볼래? 네. 여기에서 C 해시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죠. C. 네. 이게, 그 다음에 logit이라는 펑션이 logit x하고 tc가 있으면 x는 어 x는 여기서 이미지예요. 네. X가 이미지고, C가 이제 텍스트인데, 이 로짓은 그냥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X를 이미지 엔코더에 넣고, 이 TC를 텍스트 엔코더에 넣고서, 음? 이 로짓이 코사인 시뮬러리티까지 한 거를 아웃풋으로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시뮬러리티 해서 계산한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이제 예측값으로 내뱉는 그런 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C hat XT는 그, 클립을 통해서 한 예측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x랑 널이랑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해요? x랑 널이랑 계산하는 거. 아, 이게 아무 오그멘테이션도 안 넣었을 때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C hat XT가 이제 T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했을 때 그 예측값이고, 아, C hat X 제로가 이제 아무 오그멘테이션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때 값입니다. 그냥 그 클래스 이름을 그냥 줬을 때 독이면 독, 뭐 캣이면 캣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줬을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아마 디폴트 프롬프트 줬을 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 포토부터, 어, 그러니까 부터 뭐 이런 식으로. 네, 그쵸? 네네, 그런 디폴트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네.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면은 되게 간단한데, 두 단계로, 첫 번째선, 그냥 어, 모든 그 텍스트 프롬프트 오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그, 그리고 모든 클래스들에 대해서, 어떤 그리고, 네,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이 컨피던스를 계산하고서, 그리고 컨피던스가 낮으면은 이 다음 단계로 보내고, 그리고 컨피던스가 높으면 그냥 그 예측을 예측값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프롬프트에 대해서 컨피던스 계산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미지에 대해서도 컨피던스 계산해서 만약에 낮은 거 있으면 다음 단계로 보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프롬프트로는 아까 말했듯이 텍스트 프롬프트는 총 80가지를 썼고, 그리고 이 80가지는 얘네가 고안한 건 아니고, 그 이전 논문들에서 자주 사용되던 그런 80가지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레프트, 라이트 플립, 업다운 플립, 로테이션, 크롭,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그냥 효과적이었다고 논문에서 말하는 건 레프트, 라이트 플립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컨피던스가 낮은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성능을 올렸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음, 이제 여기서 컨피던스가 낮은 애들을 탑5 프레딕션을 가져오고 그러고 이 탑5 프레딕션에 대해서 만약에 이 어떤 클래스가 페어런치가 있으면 그 클래스에다가 페어런치를 컨캣해주고 그러고 또 이 클래스가 만약에 차일드가 있으면 그 차일드를 요 클래스에다가 다시 컨캣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오그멘테이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컨캣을 하는 방법은 뭐 차일드와 페런치가 있으면 차일드 위치 is kind of parent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의 클래스를 이어 붙여가지고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5개의 프레딕션이 있으면 여기에 각각의 페어런츠 또는 차일드 같은 걸 모두 컨캣해가지고 여러 개의 텍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텍스트 인코더에 넣고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에 넣어서 그 코사인 시뮬레이트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가장 높은 그런 클래스에 대해서 파이널 디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컨시스턴트가 안 되면은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여기선 그런 건 없고 그냥 네, 여기서는 컨시스턴트를 계산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 보면 휴먼 디자인한 그런 프로세스인데 이 과정 거치고 그대로 끝이 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메소드가 되게 간단한데 혹시 여기까지가 메소드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약간 그 전 페이지 한번 가볼래? 아직 그 네네. 컨시스턴트라는 이 용어가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텍스트 예를 들어 네 번째 줄에 S 타우를 구하잖아. 네네. 그러고 S 타우 XI가 어떤 스레솔드보다 높으면 얘가 하이 컨피던스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보내는 거네, 그냥. 네네. 그래서 그냥 그 둘 중에 오어 컨디션이 되는 거네, 그냥. 네. 스트레스 홀드보다 그냥 이 컨피던스가 ST가 이제 컨피던스인데 컨피던스가 더 높으면은 그냥 그대로 예측을 해버리고 응? 그리고 네. 그거보다 낮으면은 그거는 이제 OT 그리고 OB 그래서 그 낮은 컨피던스 셋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다음 메소드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어, 네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컨퍼런스가 높은 둘 중에 그 S 타우나 SB 둘 중에 그러니까 하나만 높으면 그냥 얘는 컨퍼런트 하다고 보는 거네. 그쵸? 근데 어, 제 생각엔 반대로 이게 순서대로 했을 때 응? 둘 중에 하나만 낮아도 낮은 컨피던스 셋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네, 그냥 텍스트에서 한번 해서 쭉 따로 셋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미지에서 해가지고 쭉 셋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아, 합치는 그런 합집합이니까. 아, 방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네네.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게 오가 로우 컨피던스 셋이고 5에 속하지 않은 게 하이 컨피던스 셋이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컨시스턴트라는 그 용어를 썼지? 아, 예. 그 컨피던스 계산할 때,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이게 달라지냐 아니면 계속 똑같냐라는 두 개가 식으로 너랑 계산했으니까, 비교해서 같냐 달라지냐 그거를 네. 그래서 비교하니까. 오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컨시스턴트 하면은 이제 아, 오케이. 하이 이해했어요. 네. 컨피던스를 갖고 있는 거니까. 네. 네.
그 이거 프롬프트 그냥 이그젬플은 어떤 거예요? 80개 아까 프롬프트 80개를 썼다는데 하나 이그젬플 같은 거가 있어요? 어, 이게 논문에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조금 바로 뒷장에서 아, 공부했는데. 네. 아, 오케이, 그럼 오케이. 이따 교수님이 말씀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좀 궁금한 게 그 네네. 제로샷에서는 그 컴퓨테이션 같은 렉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보면 최소한 80배 느린 거잖아요. 그거보다. 네, 그렇죠. 네, 이게 근데 논문의 단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계산량이 꽤 많이 늘어나기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태클을 안 하는 이유가 원래 제로샷 메소드 자체가 좀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많이 높아. 근데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제로샷을 할 바에야 그냥 조금 트레이닝하고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컴퓨테이션 코스트 낮추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러면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래서 원래 제로샷 분야에서는 이렇게 좀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뭐 100배 이렇게 가까이 커져도 괜찮은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 교수님이랑 논문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약간 컴퓨테이션이 확실히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프롬프트 오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꽤 커 보여서, 그래서 이거 그래서 계산량이 확실히 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확실히 단점인 것 같아요. 음.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그냥 구글이 아니라 참 그냥 클립을 그냥 충분히 활용해 보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추가 질문 없으시면 교민님이 네, 실험 부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교민님이 다시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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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페리먼트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립 원본 논문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 데이터셋별로 이제 제공해주는 프롬프트 템플릿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더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어떤 뭐 포토 오브 뭐 네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롬프트들을 이제 핸드크래프트로 찾은 것들을 이 논문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진행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했던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로우 컨피던스 셋을 잘 만드냐 이거를 이제 첫 번째로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로우 컨피던스 샘플들에 대해서 찾은 로우 컨피던스 샘플들에 대해서 클래스 라벨 어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성능이 오르는가 두 가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기존 베이스라인 메소드들에 비해서 클립이나 뭐 클립 앙상블 한 거나 대비해서 이제 로우 컨피던스 샘플들을 잘 찾아내냐라는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다음 왼쪽 그래프와 같이 이제 그 주황색 라인이 지금 현재 제안한 메소드의 이제 그 그래프인데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베이스라인 메소드들 여기서 이제 솔리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클래스 네임만을 이제 프롬프트로 넣었을 때의 성능이고 대시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이제 80개의 프롬프트 뒤에 이제 클래스 네임 붙여서 앙상블 했을 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클립하고 LIT라는 이제 투타워 모델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모두 어, 잘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한 실험은 그러면 로우 컨피던스 샘플들을 잘 그 아이덴티파이 하니까 그러면 로우 컨피던스 셋들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컨피던트한 샘플에 대한 타번 액큐러시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봤을 때 네,
위, 네, 본 슬라이드에 그린 것 같이 이제 타원 accuracy가 베이스라인 모델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축에 있는 이제 abstention rate 같은 경우에는 컨피던스 스코어가 낮은 샘플들의 제거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피던스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그냥 이미지와 그 텍스트 간의 이제 코사인 시뮬리티의 맥스 값을 취해서 컨피던스 스코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로우 컨피던스 샘플을 로우 컨피던스 샘플에 대해서 만약 클래스 라벨을 어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성능이 오르는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네, 이 첫 번째 테이블 같은 경우 이미지넷과 이미지넷 베리언트들에 대해서 한 실험인데요. 네, 그 현재 제안한 메소드를 적용을 하게 되면 로우 컨피던스 셋에 대해서는 성능이 많이 오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이제 풀 세팅에 대해서도 성능이 오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명만 사용을 한 것 같아서 논문상에 이제 어떤 메소드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클립 같은 경우에 이제 클래스 네임만 넣을 수도 있고 뭐 포토 어브 클래스 네임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앙상블을 한 결과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 아월스를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아월스를 적용했을 때 다른 이제 메소드들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확인은 어렵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아닌 다른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입니다.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하게 성능이 오르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으로 이제 클립에서는 이제 VITP16 말고도 다른 백본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백본들에 대해서 제너럴하게 잘 적용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그 뒤에 이제 그 클래스 라벨을 어그멘테이션 하는 거 말고 단순히 그냥 프롬프트를 앙상블해서 그 로우 컨피던스 샘플에 대해서 이제 그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겠는데 프롬프트 앙상블을 적용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성능이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하이라키컬 클래스 라벨 어그멘테이션 한 것과 앙상블을 같이 적용했을 때의 성능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앙상블과 그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하이라키컬 클래스 라벨 어그멘테이션이 같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맨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라키컬 어그멘테이션만 적용을 했을 때의 성능인데 이것만 적용을 했을 때는 앙상블 대비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스레스홀드에 대한 에밸루에이션 스터디인데 아까 앞에 알고리즘에서 이제 타우를 통해서 이제 스레스홀딩을 진행을 하는데 이 타우를 다양하게 변화를 했을 때 네, 그 그 풀셋에 대한 성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워드넷 프루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스터디인데요. 앞에 이제 워든의 하이어라키를 사용을 해서 클래스 라벨 어그멘테이션 진행을 했는데 워든에서는 이제 그 학술적인 용어들도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술적인 라벨을 그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는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워든의 자체를 조금 프루닝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워든에서 프루닝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각각 이제 템플릿 클래스 네임이 있고 80개의 80개 이제 프롬프트들을 넣었을 때 이제 피처 벡터가 하나 나올 텐데 이 피처 벡터들의 베리언스를 가지고 이제 그 워든의 그 워든에서 사용할 단어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예시 같은 경우에는 요 위의 단어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어떤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학술적인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위에서 구한 이제 베리언스 값을 살펴보게 되면 0.118로 나오고 반면 이제 워크플레이스와 같은 이제 흔히 많이 사용되는 학술적인 용어가 아닌 것 같은 경우에 베리언스가 0.724 정도로 이제 학술적인 용어에 비해서 크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런 베리언스가 낮은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모두 워드넷에서 제외를 하고 그 외의 단어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익스페리멘트에 대한 발표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타우에 대한 어블레이션이 있었는데 스레솔드가 0이면은 그러니까 스레솔드가 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아까 그러니까 스레솔드를 어 되게 높이면은 로 네네. 컨퍼런스 셋 사이즈가 되게 커지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다 쓴 거는 안 해봤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로우 컨퍼런스라고 해놓고 실험해 본 거는 없나? 네, 그거는 없었습니다. 0.47에서 0.78? 그 정도까지만 해보고 거기서 이제 크게 성능이 센시티브하지 않다라는 정도로만 논문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거에 다 이렇게 앤세스터랑 디센던트를 같이 이용하면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긴 한데, 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다음 페이지. 모든 거에 다, 아, 아까 모든 거를 다, 그래프에 한번 볼래? 아, 네. 아니, 그래프 말고, 다이어그램, 블락 다이어그램, 그 알고리즘 설명하는 아, 네. 메인 그림. 이거. 여기 보면은 모든 거에 이게 컨시스턴트 하냐, 안 하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밑에 것만 딱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아, 네, 맞아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실험이, 네, 논문은 실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음. 그 워드넷 프로닝 할 때 기준을 바이어스로 한 거에 약간 이론적인 뒷받침 같은 게 있나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학술적인 용어는 바이어스가 낮게 나오고 일반적인 용어는 높게 나온 걸 관찰해서 이거를 이렇게 한 건가요? 네, 관찰을 통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따로 레퍼런스는 달지 않았어서, 네, 관찰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학술 용어 같은 경우는 그 인투이션이 그냥 내 생각에는 그, 그 한마디로 이 전체 워드의 센터 쪽에 아니고 약간 아웃라이어 쪽에 쭉 있어가지고 단어 자체가 걔들이 나머지 단어랑 상관없이 걔들 그쪽 벡터를 가리킬 거니까 그래서 베리언스가 작은 것 같거든. 음, 그렇네요. 근데 매그니튜드를 따진 거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애들 같아서 아웃라이어들이라서 아웃라이어들을 제거한 느낌인 것 같거든.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호준이 연구하는 코어셋 셀렉션이랑 에서도 이거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쓸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그러니까 샘플을 골라내는 거니까. 아, 어, 어, 판신스타트 하냐 안 하냐 이런 것으로. 거의 코어셋 셀렉션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클래시피케이션용 코어셋 셀렉션 하는 거에 그냥 이 클리브 같은 걸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어, 네, 없으면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